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7살 된 딸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는 셀레나입니다. 지금은 셀레나와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지만 셀레나 할머니의 권유로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얼마 전 셀레나와 함께 가족 앨범을 보다가 몇 년 전 떠나보낸 우리 남편의 얼굴을 한참 쳐다봤어요. 5년간의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내 남편 진수는 나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수가 딸 블레어와 저를 위해 남긴 것들은 저를 평생 울게 하였어요. 그럼 나의 사랑하는 한국 남편 진수가 남긴 것들에 관한 사연을 읊어볼게요. 진수와 저는 대학교에서 만났어요. 진수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미국으로 왔죠. 첫 만남에도 저는 진수에게 끌렸어요. 항상 으스대고 여자를 가볍게 보는 미국 남자들과 달리 진수는 항상 여자들에게 진중하게 대했고 말을 가볍게 하지 않았죠. 제가 진수에게 반한 순간은 같은 동아리 여학생들이 제 이상한 소문에 대해 얘기하고 있을 때 진수가 그 자리에서 그건 소문일 뿐이잖아. 당사자인 셀레나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면 가볍게 그 이야기를 옮기지 않는 게 좋아. 그리고 내가 본 셀레나는 좋은 사람이야. 저는 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다 엿듣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진수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 소문은 제가 남자 선배의 아이를 임신하고 애를 떼는 수술을 했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그 소문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학교를 몇 번 빠졌는데 그 얘기가 더 와전이 됐던 거예요. 하지만 오직 진수 하나만 그 소문을 믿지 않고 저를 믿어줬죠. 그렇게 힘든 순간 진수가 옆에서 위로를 해주며 저희는 깊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정도 많고 예의도 바르고 사람을 잘 챙기는 한국인 진수를 보며 저는 결혼까지 결심했죠. 진수, 나 졸업하면 너와 결혼하고 싶어. 너 같은 남자는 내 인생에 절대 없을 거야. 진수는 제 말을 기억하고 졸업하는 날 반지를 내밀며 청혼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고 웃음이 깨지지 않는 달콤한 부부 생활을 이어갔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블레어를 가지게 됐어요. 그 아이는 우리에게 축복이었고 기쁨이었고 깨지지 않는 유대감을 만들어줬습니다. 진수는 블레어가 태어나자 가장의 책임감 때문인지 이를 더 강행하게 되었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 과로는 몸에 좋지 않다고 했지만 그래도 진수는 저와 블레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대요. 진수의 노력으로 우린 점점 경제적 상황이 더 좋아졌고 가정은 항상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 가족에게 잔인한 반전을 가져다 주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진수가 지속적인 복통과 소화기 질환을 겪기 시작했어요. 진수는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저는 심히 걱정이 됐거든요. 원래도 왜소한 체형이었던 진수였지만 살이 급속도로 빠져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었어요. 걱정했던 저는 진수에게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예약했어요. 하지만 미국 병원은 예약을 해도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한 달 뒤에 방문했습니다. 한 달 뒤 진수를 데리고 병원에 검사를 했어요. 1년의 검사 후 화목했던 우리 가정은 한순간에 파탄낸 심각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진수가 췌장암 사기라더군요. 사랑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였기 때문에 저는 그 소식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진수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진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지요. 저는 사랑의 결단력으로 진수의 항암 치료를 함께 맞서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진수에게 휴직을 권유하고 진수를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어요. 진수는 약물과 방사선 치료로 어려운 항암의 여정을 시작했고 모든 과정에 제가 함께 했습니다. 진수가 고통을 못 이겨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을 때도 가슴이 몇 번이나 쓰러져 내려가도 저는 단단하게 버텼습니다. 저는 진수가 힘들 때 내어주는 어깨였고 기댈 수 있는 바위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고통과 불확실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진수의 질병과 싸우겠다고 맹세했고 기적의 희망에 매달리며 교회까지 다녀 기도를 하게 되었죠. 몇 달이 지나고 진수의 암투병은 계속되었습니다. 췌장암은 급속도로 진수의 몸을 더 악화시켰고 허약하고 지키게 만들었어요. 진수는 어느 순간부터 죽음을 예상했는지 오히려 홀가분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더 불안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미래에 대해 속삭였어요. 나중에 블레어가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가 양손을 잡고 첫 등교를 시켜주자. 블레어가 결혼할 때 자기가 꼭 손을 잡고 들어가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진수는 항상 희미하게 웃었지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저희 사랑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수는 몇 달 뒤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진수의 죽음으로 저는 제 삶의 의미를 잃게 되었어요. 진수를 떠나보내고 일주일 뒤에 장례식을 진행했어요. 우선 한국에 있는 진수 부모님에게 알리고 그들이 올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장례식은 미국 전통을 따라 진심 어린 추도와 기도로 시작되었는데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2~3시간 내에 장례식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진수에 가까운 미국 지인들과 제 가족들이 자리를 지켰어요. 장례식이 시작되고 20분이 지나자 갑자기 검은색 옷을 입은 한국인 무리가 우르르 등장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진수의 가족들만이 오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진수의 한국 친척과 친구들까지 모두 비행기를 타고 날라온 겁니다. 진수의 친구들처럼 보이는 남자들은 이 착한 놈아, 왜 먼저 가냐? 라고 눈물을 삼켰어요. 그리고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진수의 부모님과 친구들이 모이자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아마 진수도 가족과 친구들을 보자 참았던 눈물을 흘렸나 봐요. 그렇게 진수의 지인들이 끝까지 장례식 자리를 지키고 식이 끝났어요. 저는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 찾아갔어요. 재수씨 안녕하세요. 이제야 인사를 드리네요. 저희는 진수 고등학교 친구들이에요. 진수가 떠나기 며칠 전에 저희에게 연락을 했어요. 자기가 떠나거든 재수씨와 딸 블레어를 잘 챙겨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진수에 대한 추억을 공유할 시간이 되자 분위기가 바뀌었고 진수 친구들은 진수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며 슬픈 순간에도 저에게 작은 웃음을 줬어요. 그리고 진수의 부모님도 저에게 와서는 진수가 남긴 것들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진수는 오래전부터 저와 블레어를 위해 따로 돈을 모으고 있었고 보험까지 드러났었어요. 혹시나 가장인 자기가 떠나고 블레어와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까. 아픈 본인보다는 끝까지 가족인 저희만 생각했던 거죠. 진수의 부모님도 이 돈은 꼭 며느라기와 손녀 블레어만을 위해 쓰라며 당부했죠. 진수의 친구들과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죽으면서까지 우리 생각밖에 안 하고 가니? 그리고 이 귀한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준 거야. 사실 미국과 한국은 엄청나게 멀고 비행기 값도 비싸잖아요. 이런 점에도 발벗고 달려와 준 진수 친구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진수는 항상 자기 한국 친구들은 의리와 정이 넘치는 친구들이라고 자랑했거든요. 직접 두 눈으로 보니 진수가 항상 자랑스러워할 만했네요. 진수를 떠나보내고 몇 년간 많이 힘들었지만 꾸준히 블레어와 저를 보러 와주는 진수의 친구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부모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한국이라는 곳에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됐어요. 시부모님과 상의해 이제 한국으로 가서 블레어를 키울 생각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셀레나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진수님이 좋은 사람이라 옆에 좋은 사람이 모였던 것 같네요. 앞으로 한국에서 딸 블레어와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감동사연 왈칵이었습니다.